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교육 시간이고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일터에서 안전한 생활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 부모님의 직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점에서 안전에 유의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내가 아는 이웃이나 친척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하신다면 어디서 일을 하는지, 우리 이웃이나 친척들이 일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볼게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나 간호사일 수도 있고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주시는 미용사이실 수 있고,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일 수도 있고, 은행에서 업무를 보시는 은행원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물건 판매원일 수도 있고요.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다양한 직업을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소방관이 계시다. 그러면 소방관 같은 경우는 화재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사고를 당한다면 불과 관련된 사고를 당할 수 있겠고, 기사, 우리 주변에 기사님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겠고, 미용사가 계시다면 이런 가위나 날카로운 것에 다치는 사고가 있겠고, 그런 일터와 관련된 사고가 벌어지기 쉽겠죠. 그럼 우리 일터에서 안전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영상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잇따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처벌 규정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초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지난 3월엔 대림산업 여수공장 사일로 폭발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중대산업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인재라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작업중지 명령의 확대. 법을 위반해 사고가 난 사업장은 무조건 조업을 중단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안전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면 작업중지 명령을 즉시 내리고 위험 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보십니다. 원청 업체의 책임도 중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석유화 업계에선 대정비 기간 보수공사를 중소규모 건설 업체에 도급을 주고 사고 책임 또한 떠넘기는 게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장장 등을 책임자로 지정해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된 여수 지역의 근로감독관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화공기술직 감독관 등을 2배 이상 늘려 전문성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수 고용노동지청에선 5명의 감독관이 90여 개의 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비롯한 300여 개의 업체를 관리했으며, 대림산업 폭발 이후 4명이 충원된 상태지만 아직 화공직 감독관은 1명도 없습니다. 최근 화학사고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처벌 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점점 노후화되는 산업단지 사고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한기입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사고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평소에 난 안 다치겠지. 일터는 너무 익숙한 곳인데 내가 여기서 왜 다치겠어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겼죠.
다음 볼 영상은 타워 크레인에 관련된 사고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지역 경인선 운행이 전면 중단돼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인천 부평역 타워 크레인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하철이 안 다니니까 교통이 좀 혼잡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지 5시간이나 지났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직도 중장비를 동원한 각종 수습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습 작업이 전역을 넘어서다 보니 퇴근길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한 상황인데요. 현재 운행이 중단된 구간은 수도권 전철 경인선 인천역에서 부평역 구간입니다. 경인선 인천 지역 전 구간이 마비되면서 버스와 택시는 물론 공항철도 7호선 등 서울과 부천, 인천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이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역이나 신도림역 등 1호선 주요역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위한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인천 방면 7호선을 긴급 추가 투입했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로 1시간 늘렸습니다. 인천과 부천시 등 각 지자체도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부천에서 동암역까지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네, 오늘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2시 반 정도입니다. 수도권 전철 경인선 부평에서 백운역 사이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2대가 갑자기 쓰러진 건데요. 이 전철 선로를 덮치면서 아래서 작업하던 현장 근로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부평역 타워 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조금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사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터 안전의식의 의미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터에서의 안전의식이란 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서 다칠 일이 없어. 여기서 왜 다쳐? 맨날 내가 출근하고 맨날 내가 퇴근하는, 맨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다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자만하다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집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웠던 적 있죠? 그것처럼 집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잖아. 집에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고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죠.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가 일하는 곳에서 더욱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평소에 행동을 조심하고 실천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일터 안전의식이라고 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